네, 안녕하세요. 그 앞에서 소개를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저는 해클에서 공동 창업하고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권호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하려고 하는 주제는 저희 에자일 사스 해클에서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순서는 이렇고요. 지금 아마 저희 해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 회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저희가 창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AWS 인프라를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를 좀 간단히 하자면은 저는 이제 그 처음에 SI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커리어를 시작을 해가지고 스타트업을 한번 창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쿠팡에서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이제 해클을 공동 창업하고 해클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클에서 이제 플랫폼이나 인프라 쪽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맡아서 하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AWS 발표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앞서 이제 저희 해클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 아마 해클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A/B 테스트 플랫폼으로 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해클을 창업 초기부터 A/B 테스트 플랫폼만 제공하려고 했던 기업은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또 통해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품의 성장을 가속화시켜 나가실 수 있도록 최고의 AI 기반 에자일 사스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기반으로 저희 해클은 성장에 필요한 모든 플랫폼과 그런 데이터 인사이트를 제공을 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가장 고객 지향적인 사스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제품을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클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려고 하는 목표는 그 하나하나 기능들을 그 각각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해클 SDK를 한 번만 연동을 하시면은 A/B 테스트, 기능 플래그, 데이터 분석, 사용자 퍼널 분석, 그리고 이상 징후 탐지 등을 모두 사용하실 수 있는 원툴로서 이제 제품을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A/B 테스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들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기능 플래그에 관련해서는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 플래그 같은 경우에는 그 배포와 사용자에게 실제 전달하는 기능을 좀 분리하는 기능들로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기능인데 이거를 이제 국내에서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서 고객들이 직접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개발을 하였고요. 그리고 A/B 테스트나 데이터 분석, 이상 징후 탐지 같이 이런 테크 기업들 그리고 개발을 하는 업체들이 저희 대시보드 하나에서만 모든 기능들을 같이 사용을 해보실 수 있도록 통합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목표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AI 기반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원년으로 삼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SDK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수집한 데이터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대시보드만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시보드를 제공해드리면 결국에는 이런 숫자들과 비즈니스 목표들을 사람이 직접 분석을 하고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AI 기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상징후 탐지과 그리고 전략적인 추천들을 미리 드리고 그리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AI 기반으로 제품을 좀 성장을 가속화시켜 드릴 수 있는 제품을 현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그 여기에 지금 이렇게 연사로 발표하는 업체들 중에서는 업력이 좀 많이 짧은 편이긴 한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창업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지가 한 2년 반 정도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트래픽과 데이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2년 대비로 따져보면 한 2000% 정도 저희가 처리하는 데이터량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를 사용해 주시는 고객사와 그리고 고객사의 고객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가 많은 이제 이런 성장을 보일 수 있었는데요. 여기 로고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카카오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여기어때 오늘의 집 등 좀 많이 알고 계시는 유니콘 테크 스타트업들과 그리고 작은 스타트업들 좀 다양한 직군에서 저희를 통해서 많은 성장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고객들이 저희와 함께 하면서 같이 성장을 이루어 나가 주시고 계시고 이 회사들의 성장에 따라서 저희 인프라도 열심히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제 비즈니스 성장과 그리고 조직 구성이 이제 변화되는 과정에서 유연한 인프라가 필수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유연한 인프라를 좀 잘 제공해주고 이런 성장을 가속화해줄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은 최고의 파트너는 AWS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AWS 발표니까 제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하기로 한 주제인 이제 AWS를 활용하여 유연하게 성장하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AWS를 잘 활용을 했고 지금까지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해클이 처음에 창립을 하고 PMF를 찾기 전에 초기 아키텍처인데요. 우선은 처음에 초기 인프라를 구성할 때 주요하게 봤던 포인트는 그 과도한 엔지니어링을 좀 지양하고 MVP 기능만 필수적으로 개발을 해서 출시하는 것을 처음에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배포 같은 것도 다 자동화되어 있으면 좋겠고 뭔가 서비스들도 다 직접 구축을 해서 하면 좋겠지만은 사실 스타트업 입장에서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바로 성공할 거라는 보장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비용을 많이 사용을 하기보다는 최대한 AWS에서 제공해주는 매니지드 서비스를 활용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제품이 PMF가 맞는지 그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봤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 그 초기에 배포 가이드 문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배포 자동화 같은 건 없었고요. 직접 AWS 콘솔에 들어가가지고 배포를 직접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저희 공동 창업자 다른 공동 창업자분과 저 해서 이제 개발자는 2명 뿐이었었고요. 2명이서 이제 개발을 하고 배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배포를 자동화하고 인프라를 뭔가 좀 팬시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빠르게 제품을 개발하는 데 집중을 해서 초기에 이제 A/B 테스트 플랫폼을 제공을 했었고요. 이런 이제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부분들은 AWS에서 제공해주는 아테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 아테나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미 프레스토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와 많은 처리량을 보장을 해줄 수가 있었고 다만 그 데이터를 즉시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S3의 파케이 방식으로 압축을 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AWS 아테나가 상당히 사실 처음에 사용하기는 정말 좋은 서비스라서 뭐 데이터 분석 쪽을 좀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아테나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게 인프라 V2인데요. 처음에 이제 PMF를 찾겠다. 그래서 찾고 이제 이 A/B 테스트 플랫폼과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이제 시장에 먹혀서 우리가 이걸 성장을 해 나가자 하는 시기에 이제 개발자 수도 당연히 증가를 해서 배포 횟수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량이 늘기 시작하면서 아테나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테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글로벌 리전에서 사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서비스를 하긴 좋지만은 성장에 앞서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최적화가 좀 필요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배포 자동화 시스템을 좀 더 뭐 완벽하게 구축을 하기보다는 AWS의 코드 파이프라인을 활용을 해서 배포 자동화를 좀 먼저 작업을 선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인프라가 이미 EC2 기반으로 구성을 되어 있었기 때문에 AWS 코드 파이프라인으로 배포를 자동화하는 것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요. 그리고 아테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되 아테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최적화하는 부분에 조금 힘을 썼어요. 그래서 AWS 글로와 EMR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최적화를 하고 아테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초기에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글로랑 EMR을 동시에 사용을 했었던 거는 글로 같은 경우에는 EMR의 서버리스 버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하는 것만큼만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시간 단위 배치라든지 아니면은 잠깐 처리하고 많은 것들은 최대한 AWS 글루를 사용을 해서 비용을 최적화를 하고 EMR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양의 그리고 데일리로 한번 처리해야 되는 것들은 딱 한 번 EMR을 띄워서 데이터를 다 처리하고 내리는 방식으로 해서 비용도 최적화하고 아키텍처를 좀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기 앞서서 이제 저희가 보통 ETL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ETL을 바로 사용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ELT 방식으로 처음에 일단 들어온 데이터들을 아테나를 통해서 즉시 바로 분석을 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이후에 이제 데이터 처리량이 그 리소스를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그거 이제 더 이상 힘들 것 같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때쯤부터 이제 ETL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데이터를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고민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아테나를 저희가 최적화해서 사용을 했는데 결국에 또다시 아테나에서 불이 났어요. 사실 이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능들을 좀 고도화를 하고 많은 이제 아테나의 리소스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AWS에서 제공해주는 아테나의 리미테이션이 도달을 했는데요. 아테나를 좀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한국 시간으로 0시랑 그리고 한국 시간 9시, 그러니까 UTC 기준으로 0시에 아테나를 실행을 하면 실패하는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아테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리소스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모든 AWS 계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공용 자원을 나눠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보통 0시와 UTC 기준 0시 같은 경우에는 좀 배치성 작업들이 몰리면서 아테나가 실패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아졌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런 실패들이 잦아지는 것들을 고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희에게도 이제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아테나를 교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교체를 이제 생각을 하고 했을 때 모든 인프라를 갈아엎었던 게 아니라 딱 그 아테나 부분만 교체를 했어요. 아테나가 일단은 프레스토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레스토를 저희가 오픈소스로 직접 띄우는 것에 있어서 호환성이라든지 성능에 대해서 큰 영향이 없었고요. 그래서 아테나를 이제 바로 사용을 하기보다는 AWS의 EKS를 사용을 해서 EKS 위에 프레스토를 직접 설치를 해서 최적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 단계에서부터는 이제 비즈니스가 확장되고 개발자 수가 어느 정도 이제 되기 시작을 했을 때인데요. AWS 매니지드 서비스와 직접 구축해서 관리하는 서비스로 넘어가는 분기 시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개발자 수가 되고 이 리소스를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 시점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 영역을 저희가 잡았는데 데이터 분석을 잡고 나서 보니 이제 앞에서 또 이제 불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성장이 좀 가팔라지고 저희의 고객사들은 엔터프라이즈 고객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엔터프라이즈 고객사 같은 경우에 트래픽이 어마어마하시거든요. 그런 트래픽들을 저희가 처리를 하려면은 오토 스케일링이 좀 더 빨라야 되고 빠르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요구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고, 개발자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 배포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개발자 한 명당 배포하는 시간이 결국에는 비즈니스 속도를 늦추기 시작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개선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 이후에 개선을 시작을 했고요. 이게 이제 V3, 이제 인프라 V3인데 서비스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앞에 이제 인프라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기본 온프로미스 EC2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EKS로 전환을 하고 내부적으로 배포 시스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가지고 배포 자동화까지 이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처음에 EC2 기반으로 수동 배포를 시작을 하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가 점진적으로 서비스가 성장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그 부분 하나하나를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교체를 하면서 성장을 해 나갔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AWS에서는 딱 단계별로 제공해주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시장 상황과 회사의 비즈니스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선택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인프라를 저희가 변경했던 과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좀 앞에서부터 설명드렸던 거를 좀 서머리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은, 처음부터 완벽한 인프라를 구축하기보다는 현재 회사 상황,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확장해 나가실 수 있는 구조를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사실 개발자들의 욕심인데 뭔가 이런 배포라든지 아니면은 시스템의 오토 스케일링이나 아니면은 리소스 가용성 아니면 성능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엄청 욕심을 좀 많이 부려요.
이게 이제 개발자들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있어서 많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회사가 망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어요. 결국에는 이제 회사가 성장하는 것과 그 인프라는 거기에 맞춰서 유연하게 성장을 같이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뭐 수동 배포가 무조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 현재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해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프라가 안 따라주면은 비즈니스 성장 속도를 또 발목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2명일 때는 바로바로 배포가 나가고 서로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은 개발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배포에 대해서도 장애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성장과 개발자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직이 커짐에 따라서 이런 인프라의 안정성과 개발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면서 인프라를 개선을 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사실 AWS가 사실 가장 좋은 클라우드 서비스 파트너인 것 같고요. AWS에서는 그 앞에 단계부터 고성장 단계까지 필요한 기능들을 다 매니지드 서비스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 맞는 서비스들을 잘 선택을 하셔서 제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인프라 확장이 뭐 6개월 동안 인프라만 확장을 하면은 비즈니스가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개 한 개 단계적으로 인프라를 확장해 나가시면서 필요한 부분들만 개선을 시켜 나가시는 그런 전략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 보면은 저희가 이제 한 2년 반, 이제 3년이 곧 돼가는데 창업 이래로 개발자 수는 매년 증가를 했고 그 배포당 소요 시간은 계속 줄어들었어요. 근데 개발자 숫자가 늘어났다는 게 뭐 배포량도 당연히 많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배포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즈니스 성장 속도에 저해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잡는 작업들을 통해서 배포당 소요 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시켰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 개발자분들이 배포를 지금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유연한 성장들을 통해서 트래픽들이 늘어나고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량이 늘어나도 유연하게 성장을 하면서 큰 장애 없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MF 검증 단계에는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그 비즈니스의 대내적인 변수가 되게 많을 수 있기 때문에 AWS에서 제공해주는 그 관리, 매니지드 서비스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주시면 좋고, 그래야 시간을 아끼고 인적 리소스를 아끼면서 실제 중요한 우리가 제공해주고자 하는 비즈니스에 집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발자분들이 요즘은 다 쿠버네티스의 환경에 다들 익숙해져 계시고 그쪽을 사용을 해보고 싶으신 마음 때문에 EKS를 처음부터 도입하시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렇기보다는 처음에는 그냥 EC2로 직접 그냥 구축을 해서 서비스를 한번 제공을 해보시다가 점점 성장을 함에 있어서 EKS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전환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테나가 되게 좋은 서비스예요. 그냥 시간당 비용이 아니라 실제 사용당 비용이고 그 비용 자체가 그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기능들은 적정 데이터량까지는 아테나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은 비용을 좀 많이 아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AWS의 아테나는 글로벌 리소스이기 때문에 점점 성장에 따라서 글로나 ETL, EMR 그리고 뭐 EKS에 직접 매니지드로 서비스하는 것까지는 나중에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이것들은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서 그 실패가 나기 시작하는 시점쯤에 한번 도입을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콘솔로 직접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배포 자동화에 욕심부리지 마시고 비즈니스를 먼저 해서 시장 검증을 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점점 이제 안정적 있게 코드 파이프라인 그리고 EKS 뭐 배포 시스템을 직접 구축한다든지 하는 것들로 점진적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게 사실 시간이 좀 있었으면 제가 여기서 Q&A를 좀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시간 관계상 Q&A는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 앞에서 부스에 해클 부스가 있어요. 그래서 부스에 찾아오시면 제가 있을 예정이라서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AWS 행사에서 AWS 성공 사례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음번에는 저희를 통해서 성장하시고 성공하신 고객사들을 모셔놓고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제 꿈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